안녕하십니까. 정치학의 일을 맡고 있는 엄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주차는 여러분들의 합의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정치 체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목차입니다. 일단은 정치 체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가 있다면 그 합의된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에 정치와 법 또는 일반 사회 시간에 개괄적인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도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신입생이 되시고 나면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그런 뭐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학과의 대표, 그렇죠? 뭐 정치외교학과면 정치외교학과, 아니면 신문방송학과면 신문방송학과 이런 학과의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과학의 차원에서 하니까 사회과학대의 단과대학 대표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생회가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의 주체가 필요하겠죠. 결정의 주체가 필요한데 이 결정의 주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게 좋은지 또는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견제는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요? 학과 대표, 단대 대표, 학생회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니면 모든 학생이 위한 직접 집보가 좋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원하는 것은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의 장단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생회가 OT의 장소를 결정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결정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학생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학생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다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견제할 기구가 있어서 어떤 학생회의 OT 장소 결정권에 대해서 이건 잘못했다. 다른 데가 훨씬 낫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즉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떻게 견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부에 대응해서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두 개 이상의 기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주의, 특히 대표를 뽑아서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권력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견제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논의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정치 체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체제에 해당하는 것까지 논의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민주정치에서의 정치 체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윤곽을 다루는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권자가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임받은 권력들이 또는 위임받은 기관들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권력을 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그 기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부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권자들이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권력을 위임할 수도 있고 대통령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로 생각을 해서 하나의 지역구로 생각을 해서 권력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권력을 조그마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위임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지역구에서 위임을 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지역구로 보고 국회의원들을 뽑는 즉 비례대표 형식으로 위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위임할지에 따라서 정치체제가 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임받는 기관이 위임받는 기관이 즉 통치하는 기관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통치 구조의 유형은 뭐 상당히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의원내각제, 그죠? 대통령제, 위원집정부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위임하는 형식이 이론적 정통성에 근거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이 의원들, 국회의원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역구에서 하든 아니면 나라 전체를 비례대표를 뽑든 의원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면 이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론적 정통성의 근거를 둬서 달리 말하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집행부를 선출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민족 정통성이 하나인 경우를 이론적 전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권자가 대표를 뽑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원적 정통성에 기반을 둔 대통령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이 국회의원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위원도 있지만 대통령도 있다라는 거죠. 즉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두 군데 있다. 그래서 이원적 정통성입니다. 의원들은 모여서 의회를 구성을 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집행부를 구성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뭐냐면 바로 의원 내각제의 속성과 대통령제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내각제는 이론적 전통성이 근반한다 그랬죠. 이론적 정통성이죠. 왜 이러냐? 왜 이론적이냐? 유권자가 하나의 권력에게 자신의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일원적 전통성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내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권력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원 내각제의 책임 소재는 의회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에 바로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영국의 정치적 발전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거든요.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위임 형식에서 봤을 때도 권력을 위임하는 형식에 봐서도 의회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의회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또는 의회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 즉 다수당에서 수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로서 의회가 국정의 최고 기관이 되고 내각은 의회와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회는 만약에 내각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의회 불신임을 통해서 이 내각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내각, 의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죠. 의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의회가 해산이 되면 이 내각도 같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해산됐으니까 자기를 뽑은 의회가 없다 보니 이 의회가 해산이 되면 다시 내각이 구성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정통성이 아닌 이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이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원적 정통성. 왜 이원적이었죠? 바로 의회가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의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이원적 정통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미국의 정치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미국이 처음에 만들 때 보니까 이 영국의 사를 보니까 이 왕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너무 권한이 커서 이 독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지전능한 위의 권력으로부터 영국의 케이스를 보니 왕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의회의 권력이 너무 세다 보면 안 되니까 의회를 두 개를 쪼개자라고 하는데 하나는 법을 만드는 기능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분리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독재가 일어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드는 것과 집행하는 것을 각각 분리해서 하다 보니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 즉 의원들을 선출할 이유도 생기게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즉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이유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원적 정통성이 그러한 이유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 내각제와는 달리 이 행정부의 관료들은 누구한테 책임의 소재가 있냐? 누구한테 잘잘못을 따져야 되냐? 바로 대통령한테 책임의 소재가 있고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회한테 책임의 소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이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 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강렬은 여기에 가서 말할 수가 사실은 거의 권한이 없죠. 의회에 출석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뭐 연초에 연두 교서 같은 걸 보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좀 희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약간 의아할 것 같은데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 아니었나? 근데 장관 중에서 국회의원도 있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가 아닌가? 라고 의문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의 성격과 의원내각제의 속성이 같이 겸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정치사를 반영한 제도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의원내각제를 시행을 했는데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각이 계속적으로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제적인 성격을 가미한 것이 바로 이원 집정부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하고 의회를 각각 선출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제하고 똑같이 이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제와는 달리 대통령제와는 이원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지만 각각이 갖는 권한과 다루는 영역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즉 의회에서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이 의회에서 총리와 내각을 구성했잖아요. 근데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바로 이 총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죠? 총리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의회는 그렇지만 또한 의회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와 그리고 그로 인한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불신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 내각제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지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의원 내각제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외치를 하고 내치를 하고 있지만 두바르제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 달리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대통령의 당인 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지, 즉 여대 야수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당인 경우 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의회 다수당이 여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대통령의 당과 여당의 다수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같은 성격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 다수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불신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겠죠. 쫓겨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돼서 마치 이원 집정부제가 마치 대통령제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소야대인 경우에, 즉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에서 소수당인 경우에는 의회가 언제든지 그 총리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는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의회의 수반인 총리를 야당 쪽에서 선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고 의회가 강조가 되는 의원 내각제 같은 형격을 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대 야소인지 여소야대인지에 따라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질문을 했었죠.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 형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어떤 것인가?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이원집정부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국의 정치 체제는 총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의원이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법안에 대한 발의권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 과정에서의 유연성이겠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쫓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탄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정치를 잘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총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반응, 즉 유권자들의 또는 의견 내에서의 의견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내각제의 두 번째 장점은 토론과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정당이 연정을 해야 됩니다. 연정을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야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연정을 하게 되면 두 당이 섞인 거잖아요. 두 당이 섞였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거나 또는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당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정이 구성이 되면 당연히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쟁적인 상황, 갈등적인 상황을 보다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론과 합의가 바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의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유권자 한 명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주의의 원내주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출되고 나면 의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원내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회라고 하는 것을 원내 안에서 그리고 원외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을 서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내에서 결정하면 바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이 바로 원내 국회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회의 다수당이 일단 되면 어떤 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되면 이게 국민의 의견이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원외에서 국회를 벗어난 원내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어. 이번 국회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다수당이 해줬어. 라고 하는 의회주의의 원내주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원외, 즉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잘 안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따라야겠죠. 그죠? 다수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에 따라서 가긴 가야겠지만 이 다수결에 따를 때는 당연히 소수자 또는 소수당의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소수자의 의견들이 묵살이 되면서 다수당의 횡포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책의 불분명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위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는 둘 이상의 정당이 합해서 다수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A 정당, 예를 들면 B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48%를 얻었는데 과반을 이루기 위해서 3%를 얻은 정당과 합치게 되다 보면 이 48%의 선거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보다는 A와 B가 합쳐야 되니까 즉 48%와 3%가 돼서 51%가 돼야지 내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정당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선거 결과 48%가 원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기보단 이 3%에 해당하는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정책의 불분명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연정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가 해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C 정당이 있을 경우에 49%가 되겠죠. C 정당이 49%를 갖고 있으면 합치면은 40%는 100%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B 정당이 1로 가게 되면 그죠?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다른 내각이 구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연정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의원 내각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총리가 못할 경우에는 바로 내각을 해산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불안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내각제만 정치적인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대통령제도 당연히 정치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은
상당히 탄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안 바뀌게 되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많이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보통 권한을 상권 분립이나 사건 분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견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어떠한 특정 기구, 대통령이든 의회든 어떠한 기구가 정치적인 기구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처음 실시했지만 그거를 모방한 다른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독재 국가가 많았다는 것도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제가 권력을 나누어서 즉 권력 분립을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서 독재를 막는 것도 사실이 제도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독재 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의 세 번째 장점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00명이죠. 300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300명 전체 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한 명이잖아요. 대통령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는 누구냐? 바로 이 한 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은 상당히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마음먹고 뭔가 하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구 하나에서 뽑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면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거기서 선출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에 대한 위임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게 되면 즉 이 나라는 나에게 권력을 위임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면 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다른 정당 소속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의회의 다수당이 B 정당인데, 그죠? 다수당이 B 정당이고 대통령이 A 정당 출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의회에서 원하는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게 되면 이 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즉 분점 정부일 경우에는 권력을 나누어 갖는 분점 정부일 경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어떤 체제에서 의회의 권한이 가장 강력할까? 의원내각제일까? 대통령제에서 의회의 힘이 가장 강할까? 아니면 이원집정부제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정부에 대한 정당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내각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의 유권자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곳은 사실 의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이원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회가 구성되는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 자체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제에서의 의회는 지역구라는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선출되는 즉 정부가 구성되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약간 다르다. 두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원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는 말 그대로 의회가 중심인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가장 강하다. 행정부에 비해서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학생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 B 같은 경우는 아니야.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의회가 강할 것 같아. 학생 C 같은 경우는 아니야. 프랑스 같이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의회가 항상
의회가 더 힘이 강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가 말하기에는 너희 세 사람 중에 모두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교수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 세 사람 중에 모두 맞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수의 이런 말은 이론적 정당성과 이원적 정당성 여기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단점 정부와 분점 정부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정치체를 구성하는 입법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시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